주말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도매 재고 지수가 2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원유 수입 증가세도 경기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 12명과 두창 간담회를 엽니다. 각 그룹 수장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어떤 해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6배에 달했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해 서울 강남 3구는 하락폭이 서울 다른 지역이나 신도시 등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2년 3개월 만에 3전 4기 만에 드디어 1800의 고지를 달성을 했습니다. 1800 생각보다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금요일 제가 다루었었던 아침 오전 프로그램 개장 후 단 6분 만에 1800 일단 등정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종가 기준도 결국 한번 밟아보았죠. 앞서서 열렸던 한국은행의 금통위 그리고 쿼드러플 비칭 만길 이런 것들 잘 넘겼다는 안도감도 분명 있었겠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잇따라 좋게 나오자 더블립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인 것도 물론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지만 가장 결정타는 역시 수급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1조를 쐈다라는 표현이 참 와닿았었습니다. 사주는 데 있어 오르지 않을 증시가 어디 있나 싶지만 앞으로 문제는 1800 위에서의 펀드 환매 압력을 어느 정도 이길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분석들이 주말에 쏟아졌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마감지수 그리고 서울 환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당장 1% 이상 18포인트가량 올라서 종가 기준 1802포인트를 달성한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장이었고요. 코스닥은 안타깝게도 딱히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1800에 등정한 날 강보합 정도로 마치는데 그쳤는데요.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개인들의 매물에 막힌 나머지 2포인트만 딸랑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장중에 1165원대 지지는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중국의 물가 상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재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중국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아시아 쪽 마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가 이틀 연속 올랐었죠. 네,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역시 예비치보다 훨씬 괜찮게 나왔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경기 부양책 얘기가 다시 한번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대만 가권도 그럭저럭 강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 마감 한번 보죠. 네, 또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많은 폭은 아니지만 또 한 번 오르면서 결국에 3대 지수가 주간 단위로도 또 플러스 상승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주 연속 상승입니다. 9월 들어 약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지표가 또 좋았다고 하는군요. 자, 주말 통해서 글로벌 증시보다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현지의 따끈따끈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이학인 특파원 전화 연결합니다. 이학인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엔 뉴욕이 또 올라서 사흘째 상승세를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호전된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2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0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47.53포인트, 0.46% 오른 1462.7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9%, 0.26% 올랐습니다. 이날 미 상무부는 7월 중 도매 재고가 전월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는 또 예상치 0.4%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것입니다. 도매 재고 증가는 제조업 생산이 활기를 띠고 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소매 판매의 호조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7월 도매 판매 역시 0.6% 증가해 지난 4월 이후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우 지수는 0.14% 상승했고 S&P 지수는 0.46%, 나스닥은 0.39%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유통업체들이 이제 수요가 늘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재고를 오히려 쌓는 그런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 지수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 후반서부터 뉴욕 증시에서 이상하리만큼 지표가 잇따라 호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더블딥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은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주 도매 재고 외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5만 1000건으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호조로 무역 적자도 대폭 줄었습니다. 8월 말 이후 긍정적 경제 지표가 잇따르면서 5월 이후의 소프트 패치가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 지표도 호전되면서 더블딥 우려가 많이 희석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개인투자자협회가 발표한 AAII 불 인덱스는 43.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지수는 한마디로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믿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수는 주택 판매가 크게 위축됐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했던 지난달 26일 20.7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강세장이 앞으로 연출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5분의 1 정도였다가 이젠 절반 가까이까지나 증가하는 그런 상황. 투심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표들의 개선세가 좀 이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이번 주는 특별히 지난주에 비해서 지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경제지표 발표가 뜸했던 만큼 이번 주에는 생산과 소비, 물가 등 각종 지표들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지표 역시 미국 경제가 최소한의 확장세는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8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전월비 0.3%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7월 기업 재고는 전월비 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8월 산업 생산과 뉴욕 지역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8월 산업 생산은 전월비 0.1에서 0.2%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16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서베이 지수 등이 발표됩니다. 8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침체 상태로 떨어진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서베이 지수도 9월 3.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일 발표되는 9월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는 8월 68.9에서 70으로 소폭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편 이번 주에 또 기업들이 3분기 실적 전망치도 내놓을 예정이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S&P 500 종목 가운데 496개 종목이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페덱스, 오라클, 베스트바이 등 남아있던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3분기 예비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분기 어닝 시즌의 개막을 알려온 알코아가 가장 먼저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일부 반도체 업체들도 예비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에 뉴욕 증시 오른 것은 도매 재고 등 지표가 좋았던 탓도 있지만 업종별로 보면은 에너지주가 강세를 띄었던 것도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유가는 뛰었지만 금값 등의 안전자산들은 그대로 꼬리를 내렸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유가는 지난 주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20달러, 3% 오른 베를당 76.4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캐나다산 원유가 운반되는 아이오와주 송유관에서 원유가 유출되면서 송유관을 폐쇄해 공급 불안 문제가 다시 불거진 때문입니다. 지난주 전체로도 2.5% 상승했습니다. 금값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으로 옮겨가면서 4.40달러, 0.4% 내린 온스당 1246.5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지난 주말 2.80%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익률은 최근 1개월 내 최고 수준입니다. 네, 2.5%도 깼었던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제 장중한테 2.8%도 넘겼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쪽을 선택한 투자자가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뭔가 이제 슬슬 위험자산 쪽으로의 쏠림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 글로벌 증시 정리는요. 이하긴 뉴욕 특파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신 바대로 뉴욕 증시는 주말에 또 올라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표가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리 증시가 먼저 1800을 밟은 시점, 오늘 또 변수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오늘 이번 주 전망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드디어 1800이 도달이 됐어요. 2년 3개월 만 부장님하고 도달될 것이다 했었는데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00선 도달하리라고 여러 번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예. 당시에 전망이 빗나가다가, 이제 지난주에 그 1800선에 도달을 하면서 약 한 2년 3개월 만에, 2008년 6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1800선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현재 996조로 이제 10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이렇게 두게 됐습니다. 작년 9월에 그 FTSE 선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매수로 17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100포인트 추가 상승하는데 무려 1년이 걸린 셈인데요. 네. 그 1년 동안 그 100포인트 오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예. 그만큼 상승 속도는 더디다는 거고요.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도 여전히 있지만 그런 악재를 딛고서 그 국내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에도 그 추가 상승을 좀 시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년에 걸쳐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1800을 종가 기준 받고 장중 고점도 이날 가장 높게 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기록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 그럼 이 1800을 믿을 수 있는 1800인지 1800을 어떻게 해서 돌파를 했는지 그 배경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수급도 수급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던 더블-D 우려가 좀 줄어든 것이 일단 원인이라고 보여져요. 예, 일단 더블-D 우려가 좀 완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보면 지난 1년간 국내 증시가 1550에서 1750선 사이 박스권에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요.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은 그 더블-D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작년 11월에는 두바이 월드 사태, 네. 올 1월에는 미국의 금융규제 도입 및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또한 5월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또 지난 8월에는 미국 경제지표 둔화가 나타나면서 이 더블-D 가능성이 제기됐지만은 그때마다 주식시장은 다시 재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상승을 하는 그런 저력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블-D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더블-D라는 게 지난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터졌지만 지금은 온 세상이 다 더블-D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러한 우려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더블-D 우려가 지나간 자리, 중국의 긴축 정책이 또 변수로 떠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주말에 제가 앞서서 짚어봤듯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 생산, 신규 대출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다 어떤 긴축의 필요성을 예고하는 그런 지표들이었거든요. 예. 중국이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긴축으로 선회한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서면은 아무래도 또 타격이 있는 것 아닌가 어렵게 올라선 1800인데요. 일단 중국이 10%대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보다가 GDP 성장률과 같아지면은 네. 억제책이 과거에 좀 이렇게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억제책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기는 하지만요. 네. 현재 세계 경제 두 축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이 이 세계 경제가 이제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지는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한 서로 그런 억제책이 약간 나온다 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경우를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은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걸 또 이렇게 슬기롭게 네. 대처를 하면서 잘 견뎌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점차 네. 줄어들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전 4기입니다. 세 차례나 돌파를 시도했다가 결국 도전에 실패를 했었던 1800. 이제 네 번째 도전에 드디어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수급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1800 위쪽으로 또 올라서니까 아니나 다를까 펀드 환매 압력 얘기가 나오는데 1800 위쪽으로 약 한 2000포인트까지 20조 정도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이제 1700, 1800 올라갈 때처럼 그렇게 펀드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예. 지금 펀드가 환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나타난 게요. 지금 펀드 자금 유출입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지난주에 뭐 매일 한 2천억씩 이렇게 환매가 나오면서 한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환매를 했고요. 또한 환매를 했지만 지금 1,800에서 1,900 사이에서 한 10조 원 정도, 네. 2천까지는 뭐 한 20조 원에 가까운 환매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금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 한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약 한 15조에 가까운 네. 매수를 했고요. 또한 연기금도 6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쌍끌이 매수세가 그런 펀드 자금들을 이렇게 잘 소화를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적립식 펀드나 했던 게 한 2007년 9월, 10월. 네.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네, 이제 딱 3년 만기. 예, 3년 만기라 해서 많이 환매는 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많이 좀 환매가 됐고요. 네. 또한 그러한 환매 자금들이 최근에 자문형 랩 네. 이런 쪽들로 많이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고 또한 증시 아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좀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게 네. 추세 자체를 뒤돌릴 만한 건 아니고 네. 상승 속도의 좀 둔화 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펀드 환매 압력이 완전히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뒤에 또 작년 9월부터 쭉 받쳐준 외국인과 연기금이라는 아주 탄탄한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 속도를 약간 펀드 환매가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계속 추세적으로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 가다서다 어떤 추세적으로는 상승이 맞지만 뭐 계단식 상승 뭐 이 정도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계단식 상승이고요. 지난 1년 동안 100포인트 올라오는데 이렇게 1년이 걸렸듯이 향후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중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특정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한 3배씩 오른 종목 있지만은 예. 일부 이제 대형주 다 알만한 종목들 보면은 이제 특히 은행주 같은 거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예. 이제 같은 IT 중에서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지수 1600대 이렇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두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단식 상승이 어쨌거나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800 넘긴 시점 일단 숙제 하나는 해결했고요. 너무 이제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종목을 좀 보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1800 시대가 일단 열렸습니다.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는지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요? 예, 관심 업종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들은 여전히 화학 업종을 좀 계속 사고 있고요. 자동차도 사고 있는데 이런 업종이 보면 실적 호전이 있지만 거기에는 보면은 화학 업종은 과거에 이제 순수 화학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태양광이라든지 네. 전자재료 같은 그런 성장성이 좀 가미가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보면은 과거에는 현대차 그룹의 이렇게 성장만 땄지만은 최근에는 그런 슈퍼 앵고의 혜택을 받으면서 또한 폭스바겐이라든지 예. 이런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과의 그런 공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네. 추가적인 상승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성장 동력을 확보한 종목들을 좀 이렇게 관심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최근에 이제 10월에는 중국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초안들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면서 사실 설비 투자 관련주, 신전력 설비주 네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계속 못 올랐던 LS라든지 효성, 네. LS산전, 오시아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게요.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2배로 올려서 중국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좀 올려준다. 네. 근데 소득 수준을 올려준다 하면은 소비가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비 관련 화장품이라든지 유통 네.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지속 관심을 좀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800 올렸을 때 또 1800 밟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크게 환호를 했었던 증권주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수 오르면 뭐 증권주가 가장 많이 오르니까 일단 1800선 돌파했기 때문에 뭐 증권주나 그다음에 건설주들도 약간 또 금리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라도 약간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뭐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문제 IT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뭔가 올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들어갔다가 소위 말해 물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종목인 유진테크였던가요? 예. 예. 그런 IT 어떤 부품 쪽은 그럭저럭 지금 보니까 수익이 괜찮게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IT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초고가 대형주, 공매도 많은 물량만 빼고서 이제 틈새 시장을 이용한 설비 부품주라든지 이런 부품주들은 뭐 좀 관심을 두고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뭐 될 만한 1800에 대한 주도주를 워낙 여러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말이죠. 예. 오늘은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는 후반에 말씀드린 IT 중에서요. 예. 좀 많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 에이텍 솔루션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텍 솔루션은 뭐 이게 1972년에 설립돼서요. 삼성전자 금융사업부로 있다가 2001년도에 분사돼서 뭐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금형과 그다음에 자동차, 정밀 부품 등을 만들고 그 금형 전문 업체인데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LED TV 확대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보로드 TV 한 70% 정도를 이 금형을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LED TV용 도광판과 LED TV용 리드 프레임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ED TV용 도광판이 올 10월에 이제 그 천안 공장이 그 양산 라인이 완료가 되면서 네. 10월부터 이제 뭐 40인치 이상의 대형 도광판이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이 돼서 네. 실적이 이제 뭐 급격히 좋아지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3분기에 뭐 영업이익 한 52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80% 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뭐 그래요. 네. 예. 매수가와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중요해진다 그러는데. 예. 지금 사실 보면은 차트에 보면은 지난 한 그 24,000원 이후로요. 네. 아까 말씀드린 도광판 그 출시가 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차익 실현 물량과 그 지연 우려로 한 70만 주 정도 팔아서 이렇게 2만 원이 깨졌었는데요. 네. 2만 원 깨진 시점부터 외국인들은 지금 한 20일째 뭐 소량씩 사면서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사면서 이렇게 한 1,000원가량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네. 매수가는 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가격인 19,75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손절가는 지난주 목요일 종가상인 한 18,500원을 손절가로 두시고요. 네. 목표가는 그 25,000원에서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일시로 머물렀던 22,000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17,000원대까지 찍고 지금 막 반등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다시금 사주면서 반등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000원대까지 갔다가 27,000원대까지 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에이텍 솔루션 22,000원까지 일단 1차적인 반등 기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정한 뉴스를 갖고 개장하기 전에 오늘 가볼 종목을 미리 점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자동차 부품주 만두하고 현대모비스 지난주 금요일장 거의 1,800 찍을 때 다들 신고가를 내던데요. 예, 일단 만두하고 현대모비스 두 종목 모두 일단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되면서 뭐 실적 호전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매매를 하셔도 가능한 종목군이라 두 종목 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난주에 만두하고 현대모비스하고 각각 목표가를 어느 정도를 말씀하셨었는지 다시 한번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현재 고점을 내면서 한 23만 2,500원을 일단 마감은 했는데, 네. 뭐 지금부터라도 6, 7만 원대까지 한 15% 이상의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뭐 상장 이후에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뭐 전고점 부담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 회사의 펀더멘털적인 좀 재가치를 찾아가는 측면이라 좀 생각이 돼서 네. 아직 퍼도 10배 이하 종목군이고 향후에 캐시플로우도 좀 아직은 꾸준히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네. 2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만도는요? 예,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 이후에 또 최고가를 행진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네. 기술력을 감안을 했을 때 만도 같은 경우는 그 전장 부품 쪽에서 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로 좀 평가가 됩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PER 같은 경우는 좀 현대모비스보다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뭐 기술력이나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종목 역시 한 17만 원대까지 한 1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정말 많게 본다면 7, 8만 원까지도 보셨고 만도는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바탕으로 했을 때 17만 원까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깐깐한 BMW도 반한 한국산 부품 이런 뉴스로 이제 기초를 해서 만도하고 현대모비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 들고 나오셨는지요? 네, 오늘도 제가 또 아직까지 꾸준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저평가된 국면에 있고 향후의 성장성이나 좀 시장 상승 여력을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좀 좋아 보여서요.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 현대차에서 블루원이라는 국내 전기차 1호를 좀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많이 했고 또한 그 엔고 현상이 좀 지속이 되면서 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서도 꾸준히 지금 해외 글로벌 업체뿐만이 아니라 일본 업체에서도 지금 다시 국내산 부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주에도 자동차 부품주에 저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시되 지난번에는 좀 대형주를 말씀드렸는데 대신에 이번 주에는 좀 소형주 중에서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SL, 화신, 뭐 평화전공, 세종공업, 화승 아레나이 등이 좀 저평가된 상태로 부품주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우수 AMS라든가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딱 정확하게 그 블루원 전기차하고 관련 있는 그런 종목이고 나머지 사실상 뭐 SL, 화신, 평화전공, 세종공업 그 가격대도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일단 가격대나 성장성이나 뭐 PER 부분은 대부분 업체들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도 대부분 고르게 좋게 나오는 종목이고 그래도 PER도 뭐 한 대여섯 배, 5배에서 6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향후에 좀 성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그 집중된 구조 때문에 과거에는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글로벌 업체들이 일단은 국내산 부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미 많이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일단 SL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역시 전장 부품 향후에 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그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장 부품 쪽에 좀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라든지 뭐 야간 보행자 감지 시스템 같은 기술은 이미 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부인 헤드램프 부분에서도 글로벌 메이커 업체인 GM 쪽으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14,250원이었는데 14,250원 부근에서는 여전히 매수 전략을 좀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SL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한 종목 정도만 더 얘기 한번 들어보죠. 예, 한 종목 더는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일단 차체 부분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화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소형차 쪽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통합에 따른 그 화신 쪽에 좀 수혜가
큰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네. PER도 여전히 5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 해외 자회사가 14개 정도 되는데 해외 자회사 부분의 이익이 감가상각이 끝나고 또 해외 자회사 부분의 이익이 좀 많이 지급법에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쪽에 현대차와 같이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데는 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리고 현대차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중국 쪽에서 현재 동반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라 가장 네.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현대차의 입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수혜를 좀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지난주 종가가 14,700원 정도였는데 네. 14,700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여전히 똑같이 18,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SL하고 화신하고 내용만 다를 뿐 거의 뭐 비슷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좀 차이점을 부각시킨다면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예, SL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글로벌 업체 메이커들과의 계약 관계나 좀 네트워크가 훨씬 좀 더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수익 안정성은 SL 부분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갖춘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화신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북미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그 선전 효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화신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SL 같은 경우 전반적인 자동차 업황 시장에 좀 수혜를 있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네. 화신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좀 초점을 맞춰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SL은 부품주라고 하지만 홀로도 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반대로 화신의 경우에는 현대차에 좀 기대는 그것이 이제 분위기에 따라 장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역시 자동차 부품주 지난주 만도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오늘은 SL과 화신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8분인데 우리 장 개장을 약 한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00의 등정에 성공한 지난주 금요일장이었는데 뉴욕 증시가 주말에 또 올랐다고 하죠. 오늘 1,800 몇 포인트 정도로 출발할까요? 예상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810포인트 정도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뛴 486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77만 원대 오늘 아침 회복이 예상되고 포스코 역시 50만 원 정도에 찍으면서 주가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모비스 역시 자동차 저희가 부품들을 좀 전에 좀 봤었는데요. 역시 지난주 금요일장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재차 다시 상승하면서 현대차도 오늘 의미 있는 15만 원 다시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무려 1.5%나 뛰면서 34,000원도 회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SK에너지가 5%대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은 또한 2% 급등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14만 원대 회복. SK에너지의 반등이 아주 급하고 무섭게 나와줄 것 같습니다. 제 밖에 롯데쇼핑이 신고가 내고 오늘 약간 조금 눌리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롯데쇼핑과 더불어서 신세계도 조폭에나마 약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9월 13일 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800을 넘기며 종가가 1,802포인트였는데요. 오늘 1,810포인트 정도로 8포인트 남짓 한 0.5%가량 정도 오르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플러스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주말에 또 오른 뉴욕 증시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성의 법칙으로 탄력받아 출발할 것 같은 우리 코스피, 먼저 코스닥과 더불어 출발 지수부터 짚어보죠. 네, 현재 코스피가 1,811포인트, 예상 지수보다 한 1포인트 좀 더 높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486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좀 약하게 출발하는 것은 역시 앞서서 짚어봤던 롯데쇼핑과 신세계, KT 쪽이고요. SK텔레콤 역시 내수주, 유통과 통신 쪽이 좀 약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아침에 딱히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KTNG도 전형적인 내수주,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은 거의 다 오르는 그런 국면인데요.
삼성전자가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77만 원대 회복은 못한 채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가 1.3% 뛰면서 50만 4천 원, 5천 원에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모비스의 반등이 1% 내외로 나와주는 가운데 현대차가 다시금 15만 원 선을 두드릴 모양입니다. LG화학이 1.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모비스도 역시 0.8%가량 오늘 상승 출발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1% 정도 상승해 28만 6천 원에 장 열고 있습니다. 신흥지주가 3%대로 급등했었죠. 외국인들이 갑자기 다시 사주면서 CEO 리스크가 거의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주네요. 빠르게 4만 5천 원대 가까이로 붙고 있는 신한지주. 한국전력도 내년도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거의 한 4% 가까이 급등 역시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3만 원 안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역시 신한지주만큼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 빠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차곡차곡 올려나가면서 5만 원을 향해서 방해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주회사 LG도 그리고 LG전자도 오늘은 매수세를 받습니다. 지주회사 LG는 9만 1천 원대에서 LG전자는 9만 7천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오늘 LG 3인방이 5천 원 만에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것은 역시 지주회사 LG가 되겠고요. 기아차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3만 4천 원대 안착 나오면서 1.8% 뛰는 가운데 오늘 SK에너지의 상승 탄력이 시총 상위 한 30위 정도에선 가장 좋아 보입니다. 2% 급등 14만 1천 원까지 올라옵니다. 자, 하이닉스도 3분기가 실적 정점이 아니라 4분기까지 피크를 칠 것이다. 그 중간에 빠진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괜찮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매수세 약간 받네요. 2만 750원, 0.5% 가까이 뛰고 있고 우리금융 역시 오늘 은행주들 다 괜찮은 모습입니다. 현대제철도 1.7% 뛰면서 오늘 포스코, 현대제철 모두 괜찮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중국 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오늘 철강 섹터가 조금 움직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NHN도 강보합, 삼성화재 역시 보험주, 은행주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 건설주의 견주함도 보여주고 조선대장주가 아까 괜찮았었죠. 그러나 삼성전기는 오늘 반등 못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1.5% 가까이 뜁니다. 현재 코스피가 181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가 기준 1800이 돌파가 됐고 오늘 아침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1.9포인트 올라간 181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62포인트 상승한 4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요. 금요일날 1800 돌파 이후에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290억 원의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마이너스 9억 원의 소폭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1815 정도까지 왔는데 이 1800 다음에 얼마까지 갈까인 것 같습니다. 뭐 한간에는 1900 연말까지 간다면 2000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오는 시점인데 일단 1차적으로 1800 다음은 어느 정도 디스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보시는지요? 예, 저는 하반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5표를 찾는다면은 50포인트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50을 좀 봐야 되고요. 저는 하반기까지는 1850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외국인들이 사주기 때문에 역시 1850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전략을 펴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전체 시황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주말 발표한 7월 미국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와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기업들의 재고 수요 확대가 경기 둔화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발표하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등도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심리를 급격히 훼손시킬 만큼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자산 가격 흐름에 좀 연장될 거로 보고 있는데 최근 자산 가격 흐름을 보면은 주식 시장과 같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 가격은 2분기 동안 계속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 국채 가격이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또 중국 국경전 수요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우수한 기조가 이어질 것을 보고 있고 저가 매수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요. 주식 보유 기간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1800에 이제 거의 안착이 되는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좀 믿을 만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맞는지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좀 나오기 있기 때문에 강력하진 않지만요. 네. 전반적인 업종으로 골고루 상승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매기가 확산되는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로만 몰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 부분이 좀 지나면은 네. 그것이 좀 진정되면서 조금 슬림화될 걸로 보는데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자동차나 IT 등의 내부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에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IT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 섹터적으로 좀 차별화가 볼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LCD 패널 업체가 조금 사이클적으로 면에서 조금 딴 것보다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IT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정유주 같은 에너지주, 네.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정유 관련해서 화학 쪽, 또 역시 지수가 상승한 데 따른 증권주, 그러나 IT 쪽에서는 조금 차별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중을 확대하되 이런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SK증권 원정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미국 국채시장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우리 채권시장은 오늘 또 어떤 분위기로 출발하는지 오늘은 채권시장 얘기도 출발이 참 궁금합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흘째 빠지긴 했지만 1165원은 지지가 됐었는데 오늘 여기에 또 분위기는 주말에 어땠는지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예, 밤사이 미 지표 호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는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추석 내고와 위안화 결상 영향으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2.7원 하락한 1163원에 개장하여서 현재 1160원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추석에 내고 물량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리겠죠. 하락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역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주말 보내면서 발표가 되면서 역시 중국 그 내부적으로 금리 인상 논쟁이 가열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 통화 강세 베팅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하락 재료가 또 역시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상승 대 하락. 역시 원달러 환율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망 부탁드리죠. 예, 전일은 증시 강세 분위기 속에서 1165원에 하락 개장한 환율은 1164.90원까지 저점을 낮췄지만은 개입 경계와 결제로 추가 하락은 제한되면서 1160원대 중후반의 등락을 지속한 후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예, 최근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무드로 국면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은 6월 19일 위안화 유연성 확대 발표 이후에 달러 강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화해 모드 속에서 정치적 대응과 긴축에 대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고 아시아 통화에 대한 강세 압력이 좀 앞으로 좀 가해질 듯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심리적 지지선인 1170원과 일간 주간 주요 이평선이 모두 하향 돌파된 가운데 금주 하락 변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추가 하락은 좀 제한이 될 듯 보입니다. 금주 추석을 앞둔 내고 부담과 위안화 강세 분위기 속에 아시아 통화들의 상승세 등 여건들은 하락 우호적인 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국 개입 경계와 이벤트성 대기 수요 그리고 1800 이후에 증시의 추가 상승이 힘이 붙일 가능성 그에 따라서 환율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듯 보입니다. 금일은 호주 달러의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 약화 속에서 하락 압력 받겠지만은 장중 증시와 당국 움직임 주목하면서 1160원대 제한적인 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락 재료가 많지만 밑에 서 있는 대기 수요라든가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율을 지금 하락을 방어하는 재료들도 만만치 않아서 1160원대 정도의 전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채권시장 지난주 금요일엔 좀 쉬었다 가자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 기술적인 조정 모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의 조정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미국 국채 분위기를 그래도 꽤 반영해주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채권시장 정리와 함께 향후 전망도 곁들여 주시죠. 예, 지난 주말은
미 경기 지표 호전으로 더블집 우려가 약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반등함에 따라 금일 채권 시장에서 국채 선물은 5틱 하락한 112.63포인트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가격 급등 부담과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 증시의 1800선 회복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국고 3~5년물 중심으로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최근 3거래일간 3만 계약 이상의 대규모 선물 매도로 차익 실현을 보인 가운데 금주에는 9월물 최종 거래를 앞두고 본격적인 월물 교체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 포지션은 약 7만 8천 계약 수준으로 전월 최대 규모인 12만 계약대에 비해서는 좀 큰 폭으로 축소되긴 하였지만은 여전히 시장 영향력이 지배적인 수준입니다. 향후 시장 방향성 예측을 위해서는 포지션 2월 강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은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와 국내 통화 긴축 속도의 급격한 약화, 그리고 국내 기관의 해치 마인드 약화 등으로 대규모 포지션 2월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기까지 스프레드 호가 범위는 이론가 스프레드 40틱을 감안하면은 75틱에서 85틱 범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미 국채금리 반등과 국고 5년물 신규 지표 입찰 부담 등으로 개장 초 채권 시장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중 국고 5년물 신규 지표채 입찰로 낙폭이 좀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은 가격 부담 이외의 약세 모멘텀 부재로 장중에는 좀 지속적인 반등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함께 봤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00을 넘겼던 우리 코스피가 1810까지 넘기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강력하게 끌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을 거의 한 700억 가까이 사주고 있고 프로그램도 역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800을 넘어 1810까지 넘긴 코스피 얼마까지 갈 것이며 우린 그에 맞춰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지요.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가는데요. 예, 일단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흐름이 주말에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투자 심리 호전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9월 들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2bp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4월 이후에 올해 4월 이후에 미국 쪽에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이 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었는데 9월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국채 수익률 급등은 일정 부분 안전자산 선호 시그널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심리를 좀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상당 부분 매수를 좀 강화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미국채 수익률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뛰고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채권시장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들 채권시장의 어떤 강세가 조금 정점에 달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 거품이 조금 빠지는 시기가 온 것 같다. 역시 외국인들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면서 우리 증시를 위쪽으로 밀어 올려주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뭐 계단식 상승 속도는 뭐 더딜 것이다. 뭐 2000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역시 속도는 조금 더딜 것이다라는 쪽이십니까? 예, 속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기적인 어떤 경계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일단 그 1800을 넘어서면서부터 주식형 펀드 환매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계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흐름 자체는 상승 기조 쪽에 이제 진입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는데 네. 7월 이후 시장 흐름 자체가 고점하고 저점을 동시에 이제 올려서
시장 흐름이 형성이 되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흐름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조 자체는 좀 점진적일 수 있지만 상승 기조 자체가 지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석 연휴 이후에도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달 중에 한 1870이나 188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PBR 기준으로 1.35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작년 9월 이후에 고점인 PBR 밴드 1.35배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디긴 더뎌도 뭐 추석도 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잘 가줄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이제 IT 자동차가 확실히 좀 가줘야 된다. 특히나 자동차는 가는데 IT가 부진한 모습. 여기에 금융까지 같이 가주면 참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외국인들에게도 오늘 아침 IT 자동차 금융 순으로 만만치 않게 사주고 있거든요. 상승 탄력이 세 섹터만 떼고 본다면 어느 쪽이 좀 있을 거다 보십니까? 자동차는 이미 상승세를 꽤 많이 구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기존 주도주 가운데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가 과거 고점 수준까지 추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자동차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은 그 이익 전망 측면에서 어떤 차별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추가적인 이익 확장 부분이 다수는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어도 이익 추세 자체가 부정적으로 흐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주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자동차주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모처럼 그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규모 자체는 그 시가총액 비중에 비해서는 꽤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기존의 외국인들의 IT주에 대한 어떤 순매도 움직임이 반전이 되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아시아 시장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하고 대만 쪽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 IT주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IT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익 전망, EPS망 부분이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림돌은 아직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IT주에 대한 접근을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측면보다는 리바운딩 관점, 기술적인 반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소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어떤 그 시기적인 조절이 있을 뿐이지 금리 인상,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금리 인상 기조는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수혜는 추세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금리 쪽 문제보다는 주식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증권주에 대한 관심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는 이익 수급 다 좋아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셨고 IT는 수급은 조금 개선 조짐이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이익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뭐 금융 쪽에서는 지금 은행보험은 장기적으로 결국 금리 인상하면은 역시 좀 길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가면은 증권주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인다 얘기하셨습니다. 전고점을 곧 돌파할 그런 기세인데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중국주 관련해서 주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철강, 넓게는 화학도 여기 다 들어간다 할 수 있는데 중국주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네, 일단 중국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일단 투자 관련주나 아니면 소비 관련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 기대감이 하반기에 들어서 상승된 부분은 중국 쪽의 투자 긴축에 대한 그 우려 부분이 다소 좀 그 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 중국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중국 경제지표 추이를 보게 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다소 높게 나왔지만 예상치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는 그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액션이 취해진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 조치가 투자 긴축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소비 부양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액션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중국 투자 관련주보다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소재주 내에서 화학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주에서는 투자 확대보다는 내수 소비 쪽과 관련된 그중에서도 우리 화학주에 대한 관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분위기를 싹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전략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15포인트입니다. 1810 위에서 출발했고요. 오늘 1815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상승의 동력이네요. 800억 이상 사주고 있고 프로그램 쪽도 거의 3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선물을 개인들이 사줍니다. 1800 다음은 어디까지일까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는 1815까지 일단 보여주는군요.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